그날 밤 저는 병실 한 구석에서 링거를 갈고 있었어요. VIP실의 환자 태진 어르신은 깊이 잠들어 계셨죠. 그런데 마취가 덜 깬 그분이 제 손을 덥석 붙잡으신 겁니다. 여보,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놀라 몸을 빼려 했지만 그 손끝에서 느껴진 떨림이 저를 멈춰 세웠어요. 그 순간 꿈과 현실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에 이끌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어요. 그날의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욕했지만 그 밤은 오히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시작이었죠. 사랑일까요? 후회일까요?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금지된 밤 이후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영상 오른쪽 아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진짜 인생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살 이선영이라고 해요.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한 지 7년이 넘었어요. 이 일은 단순히 환자를 돌보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일이에요. 오늘 새로 배정된 환자분은 64, 이름은 박태진 어르신이세요.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치셔서 정형외과 VIP 1인실에 계시죠. 처음 병실에 들어갔을 때 어르신은 아무 말도 없이 창밖을 보고 계셨어요. 겨울 햇살이 유리창에 부딪혀 하얗게 번지고 그 빛이 어르신의 얼굴 한쪽을 비췄어요. 손끝은 힘이 빠져 있었고 눈빛은 깊게 가라앉아 있었죠. 묘하게 마음이 걸렸어요. 그 표정이 단순히 아픈 사람의 표정이 아니었거든요. 마치 오래된 시간을 혼자 견뎌온 사람 같았어요. 식사 천천히 하세요. 아직 뜨거워요. 제가 그렇게 말하자 어르신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마주쳤는데 그 순간 이상하게 숨이 막혔어요.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눈빛만은 따뜻했거든요. 우리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어르신이 낮게 말씀하셨어요. 선영 씨처럼 이렇게 정성껏 챙겨줬을까요?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어요. 그분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그리움이 너무 뚜렷했어요. 아내분이 돌아가셨군요. 제가 조심스레 묻자 어르신은 미소인지 한숨인지 모를 표정을 지으셨어요. 벌써 10년 됐어요. 그 뒤로는 사람 손이 이렇게 가까이 닿은 게 처음이네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어요. 환자의 말로 들리지 않았어요. 마치 저에게 하는 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상하게 그분에게서 눈을 떼기가 어려웠어요. 국을 덜어드릴 때마다, 물수건을 건넬 때마다, 그분의 손등 위로 제 손이 닿을까 말까 할 때마다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어요. 이게 단순한 착각인지 마음의 울림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만 그때마다 심장이 불편하게 뛰었어요. 밤이 되면 병실은 더 조용해요. 커튼 뒤 의자에 앉아 책을 펴놓지만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대신 어르신의 숨소리가 들려요. 규칙적이지만 가끔 길게 멎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나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그분 얼굴을 봐요. 살짝 미간이 찌푸려지면 통증 때문인지 외로움 때문인지 헷갈려요. 어쩌면 둘 다겠죠. 그분은 잠든 얼굴에서도 세월이 묻어 있었어요. 혼자 견딘 사람들 특유의 표정이었어요. 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려요.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 자신이 위로받고 있더라고요. 그게 위험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상하게 멈추질 않아요. 오늘도 창밖엔 눈이 내리고 병실 안 공기는 따뜻해요. 이상하게 오늘은 그 따뜻함이 히터 때문이 아닌 것 같아요. 아마도 서로의 외로움이 닿기 시작한 탓이겠죠.
이선영 시점 금기와 긴장감 중심. 그날 밤은 유난히 병실 공기가 묘했어요. 수술이 끝난 지 이틀째, 아직 마취 기운이 덜 빠진 상태라. 박태진 어르신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을 오가고 있었죠. 나는 링거 교체 시간을 확인하고 조용히 문을 열었어요.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고 커튼 틈 사이로 새벽의 빛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기계음과 함께 약한 숨소리만 들려왔죠. 가까이 다가가 링거를 갈던 순간 그분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나는 놀라 잠시 멈췄어요. 괜찮으세요? 통증 있으세요? 작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대신 잠결에 나온 한마디가 공기 속을 가르듯 흘렀어요. 여보.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 낮은 중얼거림에 내 손끝이 얼어붙었죠. 다음 순간 태진 어르신이 내 손목을 붙잡았어요. 의식이 흐릿한 상태라 힘은 세지 않았지만 그 손길은 오랜 기다림이 담긴 사람의 손 같았어요. 여보, 나 여기 있어요. 이제 가지 말아요. 그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의 눈은 감겨 있었지만 눈가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나는 그 눈물을 보고도 쉽게 손을 빼지 못했어요. 그 손이 너무 간절했거든요. 지독히 외로웠던 사람의 손이었어요. 나도 그런 손을 잡아본 지 오래였죠. 머리로는 알았어요. 이건 잠결에 하는 말이고 이 순간은 깨어나면 아무 일도 아닌 게 되어야 한다는 걸요. 하지만 이상하게 그 손을 놓지 못하겠더라고요. 내가 위로해야 할 사람인데 그 사람의 손길이 오히려 나를 위로하고 있었어요. 그때 태진 어르신이 내 손등을 가볍게 쓸었어요. 당신 냄새가 나요. 그 한마디에 숨이 막혔어요.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떨었지만 그 손길이 다시 내 손끝을 감싸왔어요. 힘겹게 속삭이듯 이어지는 말들. 이제 정말 꿈인가요? 이렇게 따뜻한 게. 그의 목소리는 슬픔이 섞인 안도 같았어요. 마치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미처 못한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 사람처럼요. 나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은 채 있었어요. 그 순간 현실과 꿈의 경계가 흐려졌어요. 누가 깨어 있고 누가 잠들어 있는 건지도 헷갈렸어요. 그의 손이 내 손끝을 따라 내려오다 멈췄어요. 나는 그 움직임을 막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아주 작게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편히 주무세요. 하지만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말과 달리 내 심장은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그 순간 링거줄이 살짝 흔들리며 작은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에 정신이 돌아왔죠. 나는 급히 몸을 일으켜 스탠드 조명을 껐어요. 그리고 그를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잠든 얼굴이었어요. 조용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가엔 평온한 미소가 맺혀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손을 빼며 속삭였어요. 여보라니 참 어르신도. 작게 웃으려 했지만 입술이 떨렸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그 하얀 눈빛 속에서 방 안의 공기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마치 누군가의 숨결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요. 그날 밤은 유난히 조용했어요. 복도 끝 형광등이 깜빡이고 스탠드 불빛이 커튼 위로 길게 번졌죠. 어르신은 잠결에 나를 아내로 착각한 듯 손을 내밀었어요. 여보 낮고 떨리는 그 소리에 숨이 막혔어요. 나는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손끝의 떨림이 나를 멈춰 세웠어요. 그건 욕심이 아니라 오래된 외로움의 흔들림이었어요. 그의 손이 내 손등을 감쌌어요. 피부가 닿는 순간 차가운 링거 냄새 속에서도 따뜻한 기운이 퍼졌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고 가슴속이 먹먹했어요. 괜찮아요, 어르신. 이제 주무세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목소리가 너무 작게 흘러나왔어요. 그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희미한 불빛 속에서 내 얼굴을 바라보는 시선이 오래 머물렀죠. 여보, 사랑해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눈빛이 닿은 채로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그의 손이 내 어깨에 닿았고 나는 그대로 굳었어요. 처음엔 놀라 몸을 돌리려 했지만 그 손끝이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떨림이 내 마음까지 전해졌어요. 숨결이 가까워졌어요. 그의 따뜻한 숨이 내 귀 옆으로 스며들었고 공기가 서서히 달라졌어요. 가까이 있던 이불이 살짝 미끄러지며 발치로 내려갔고 서로의 체온이 공기 사이를 가득 채웠어요. 나는 눈을 감았어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그 침묵 안에서 모든 게 전해졌어요. 그의 손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고 그 움직임이 너무 조심스러워서 오히려 더 떨렸어요. 그 손길이 내 뺨에 머무는 동안 나는 그저 숨을 고르며 버티고 있었어요. 어르신의 눈빛이 흔들렸고 나도 더 이상 피하지 못했어요. 두 사람의 거리가 천천히 사라졌어요. 서로의 온기가 닿는 순간 긴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창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조용히 떨어지는 눈소리 사이로 우리의 숨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구도 먼저 다가갔다고 할 수 없고 누구도 먼저 멈추지 않았어요. 그저 너무 오래 참아온 외로움이 서로를 끌어당긴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스탠드 불빛이 희미해지고 링거액이 천천히 떨어졌어요. 그 리듬이 마치 우리의 숨결 같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죄책감도 세상도 잊혔어요. 다만 따뜻했어요. 너무 따뜻해서 그 온기 속에 오래 머물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금세 차가워졌어요. 이건 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손끝 하나 떼지 못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금기를 넘어버렸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나요? 그 상황에서 선을 지켰을까요? 아니면 외로움에 마음을 맡겼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영상 오른쪽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한 클릭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숨이 막혔어요. 커튼 사이로 들어오는 햇살은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공기 속엔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가 깃들어 있었어요. 베개를 바로 세우는 손끝이 떨렸어요. 그냥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태진 어르신은 이미 깨어 있었어요. 창가 쪽으로 몸을 기울인 채 조용히 바깥을 보고 계셨죠. 나는 평소처럼 무심하게 굴려고 했어요. 아침 식사 조금만 기다리세요. 목소리가 자꾸 떨려서 스스로도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분이 천천히 고개를 돌리며 말했어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그 말 한마디가 가슴을 찔렀어요.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어요. 점심시간이 다가올 때까지 나는 병실 근처를 맴돌기만 했어요. 눈을 마주치면 모든 게 들켜버린 것 같았어요. 그분의 숨소리, 손의 움직임, 미소 하나에도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그리움이 뒤섞였어요. 링거를 갈러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분이 조용히 내 쪽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이 평소보다 오래 머물렀어요. 나는 눈을 피한 채 링거줄만 만지작거렸어요. 그런데 뒤에서 낮게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선영 씨, 그의 목소리에 손이 멈췄어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그분의 눈빛이 마주쳤는데 어딘가 결심이 서 있었어요. 사실 저 다 기억합니다.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젯밤 일 다요. 그는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 척한 건 선영 씨가 당황하실까 봐서예요. 나는 숨조차 쉴 수가 없었어요. 입술을 때려 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부끄럽지만 그날 이후로 자꾸 생각이 납니다. 어르신. 아니에요. 그냥 그날 느꼈던 따뜻함이 너무 오랜만이라서요. 그는 천천히 손을 올려 이마를 쓸어내렸어요. 누군가의 손길이 이렇게 편하게 느껴진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 가슴이 저릿했어요. 죄책감보다 더 깊은 감정이 스며들었어요. 나는 조용히 시선을 내리며 말했어요. 그건 그냥 순간이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죠. 그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쉽게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래도 전 그 순간이 고마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 한마디가 마음을 무너뜨렸어요. 그는 미안함 대신 진심을 건넸고 나는 그 진심이 두려웠어요. 그날 이후 그분의 미소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죄책감과 함께 이상한 따뜻함이 밀려왔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해진 분위기를 저는 느꼈어. 병동은 원래 늘 조용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어디선가 낮은 속삭임이 들리기 시작했거든요. VIP실 환자랑 간병인, 밤에 이상한 소리 들렸대. 처음엔 그냥 누군가의 농담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목소리가 이쪽 저쪽으로 번졌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실 앞에서,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누군가 내 이름을 속삭이는 걸 느꼈어요. 그 여자 새벽에 그 방에 오래 있었다더라. 둘이 밤새 같이 있었다더라. 처음엔 설마 나겠어 하며 애써 무시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어요. 누가 먼저 말하지 않아도 내가 지나가면 대화가 끊기고 웃음이 멎었어요. 그 정적이 오히려 더 큰 수치처럼 다가왔어요. 링거를 갈러 다른 병실에 들어가면 환자 보호자들이 나를 훑어보듯 쳐다봤어요. 손에 쥔 주사기마저 떨릴 정도였어요. 내가 한 건 단지 한 사람을 인간적으로 위로했을 뿐인데 사람들은 그걸 죄처럼 말하고 있었어요. 이선영 씨, 잠깐 시간 좀 내주시겠어요? 간호부장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렸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언가 예감이 좋지 않았죠. 조용한 상담실 안 책상 위엔 인사기록부와 메모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부장은 한참 나를 바라보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선영 씨, 환자와 사적인 일로 오해받을 행동은 곤란합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저 그런 일 없어요. 오해예요. 소문이 이미 퍼졌어요. 환자 가족까지 귀에 들어가면 병원 이미지에도 문제가 됩니다. 그 말은 곧 내게 그만두라는 뜻이었어요. 잠시 쉬었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조용히 정리하시는 게 서로 좋을 겁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이미 결정된 통보였어요. 내가 아무리 아니라고 말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어요. 병실로 돌아오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어요. 복도 끝 창문 너머로 겨울 햇살이 비쳤는데 그 빛마저 따갑게 느껴졌어요. 내 발끝이 닿을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 같았어요. 태진 어르신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손이 떨려서 문고리를 잡지 못했어요. 어르신은 이 소문 들으셨을까? 가슴이 답답했어요. 문틈 사이로 새어나오는 조용한 산소기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나는 병실 안으로 들어가 침대 옆을 정리했어요. 물컵을 비우고 시트를 접으면서 가슴속이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렇게 버텨온 세월이
소문 하나로 한순간에 무너질 줄은 몰랐어요. 함께 밥을 먹고 손을 잡고 눈을 마주친 그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추잡한 일로 보였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나는 단지 사람의 마음을 다독이고 싶었던 건데 세상은 그 마음을 욕망으로만 보았어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병실을 둘러봤어요. 창가에는 어르신이 늘 읽던 책이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엔 반쯤 마신 물컵이 그대로였어요. 나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그 컵을 닦았어요. 이젠 정말 여기서 나가야겠구나. 그때 문 밖에서 누군가가 속삭였어요. 저기 그 간병인 오늘 그만둔다더라. 그 말에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반박할 힘조차 없었어요. 나는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마지막 물건 하나하나를 정리했어요. 손끝이 시트 가장자리를 매만질 때 갑자기 문 밖에서 무거운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휠체어의 기척이었어요. 고개를 들자 병동복도 쪽에서 누군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만하세요. 그날 일 제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태진 어르신의 목소리였어요. 병실 안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어요. 짐을 정리하던 내 손끝이 자꾸 떨렸어요. 시트 위엔 주름 하나 남지 않게 펴두었지만 마음속은 이미 엉망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도는 순간이었죠. 그때 복도 쪽에서 무거운 바퀴 소리가 들렸어요. 낯익은 리듬이었어요. 고개를 돌리자 휠체어를 밀고 오는 태진 어르신의 모습이 보였어요. 간호사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막으려 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어요. 병동 한가운데까지 들어온 그는 휠체어를 세웠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만하세요. 그 한마디에 복도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그는 숨을 고르더니 또박또박 말을 이었어요. 그날 일 제가 먼저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세요.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그 안엔 어떤 변명보다도 강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순간 간호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멎었어요. 누군가가 눈치를 보며 입을 다물었고 복도 끝에 TV 소리마저 꺼져버린 듯 고요했어요. 모두가 그를 바라보고 있었죠. 태진 어르신, 지금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한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그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내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잘못도 없이 떠밀려날 테니까요. 그의 눈빛이 나를 향했어요. 그 안에는 후회도 망설임도 없었어요. 오히려 따뜻한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나는 그 시선을 피하지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어르신, 제발 그러지 마세요.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러면 더 오해받아요. 괜찮습니다. 오해가 아니라면 진실을 말하면 되죠. 그의 말투는 조용했지만 그 누구보다 단단했어요. 간호부장이 다가와 낮게 말했다. 환자분, 이런 일은 저희가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태진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이 병원에 돈을 냈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까지 부정당할 순 없습니다. 그의 한마디가 복도 공기를 바꿔놓았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어요. 이분은 제게 생명을 돌봐준 사람입니다. 하루 이틀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저 외로웠던 두 사람이 잠시 서로에게 기대었던 겁니다. 그걸 죄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의 눈가가 젖어 있었어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가슴이 저릿하게 아파왔어요. 부끄러움이 아니라 누군가가 내 편이 되어준다는 그 감정이 너무 낯설어서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어요. 누구도 함부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의 말이 공기 속에 오래 맴돌았어요. 선영 씨, 그가 다시 내 이름을 불렀어요. 그만 울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그 짧은 말에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나는 얼굴을 가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분의 손이 내 쪽으로 천천히 뻗었어요. 그 손끝이 내 어깨에 닿는 순간 가슴 깊은 곳이 뜨겁게 흔들렸어요. 그날 이후 병동은 조용해졌어요. 누구도 더 이상 우리 이야기를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고요 속에는 무언가 달라진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마치 두 사람이 세상 앞에서 처음으로 당당해진 것 같은 공기였어요. 며칠 뒤 태진 어르신은 퇴원을 앞두고 있었어요. 나는 마지막으로 병실을 정리하며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그는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이제 진짜 쉴 수 있겠네요. 그 말이 왠지 이별의 인사처럼 들렸어요. 태진 어르신이 퇴원하신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봄비가 살짝 내리던 오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죠. 선영 씨, 저 태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 이후 한 번도 연락이 없었기에 그저 그렇게 끝난 인연이라 생각했거든요. 아, 네. 다리 괜찮으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묻자 그는 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젠 괜찮습니다. 사실 그 얘기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잠깐 얼굴 좀 볼 수 있을까요? 며칠 뒤 나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도시 외곽의 한 카페로 향했어요. 그는 여전히 휠체어를 타고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병실에서보다 훨씬 밝았어요. 오랜만에 마주 앉은 우리 사이엔 묘한 침묵이 흘렀어요. 선영 씨, 그가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제가 퇴원하고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제가 너무 큰 민폐를 끼쳤죠.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깨달은 게 있어요. 그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이제는 아프기만 한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누군가를 돌보고 함께 살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안 하나 하려고요. 그는 조심스레 서류 한 뭉치를 내밀었어요. 작은 재가 요양복지센터를 열까 합니다. 경험도, 인력도, 운영도 다 부족하지만 선영 씨가 옆에 있다면 가능할 것 같아요.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어요. 저요? 왜 하필 저예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습니다. 당신처럼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은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이젠 간병이 아니라 함께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해봐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동안 감추고 눌러왔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와 함께라면 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죠. 제가 도움이 될까요? 선영 씨가 있으면 그게 이미 도움이죠. 그가 그렇게 말하며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데 봄비가 그치고 하늘에 무지개가 걸려 있었어요.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낯설 만큼 마음이 편안했어요. 누군가의 옆에 서서 다시 일할 수 있다는 게 이토록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어요. 며칠 뒤 그는 나를 조용한 동네 건물로 데려갔어요. 여깁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2층 공간이었어요. 아직 페인트 냄새가 남아 있었죠. 크진 않지만 여긴 따뜻한 곳이 될 겁니다. 그는 창가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벽에 기대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같이 해봐요. 그 말을 하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는 수줍게 웃으며 내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손의 온기가 참 따뜻했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오래도록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어요. 이제 우리가 돌봐야 할 건
몸이 아픈 사람들만이 아니라 마음이 아픈 이들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중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었겠죠.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비치고 새로 바른 페인트 냄새 속에 희미한 희망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나는 오래 묵은 짐을 내려놓은 듯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그 사람의 곁에서라면 조용하지만 단단한 삶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들의 센터는 조금씩 달라졌어요. 처음엔 허름한 2층 건물 하나였지만 지금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오는 따뜻한 공간이 되었죠. 문 앞에는 늘 신발이 가득했고 복도에는 어르신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어요. 태진은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나와 입구 유리문을 닫고 의자 위치를 맞췄어요. 그 손끝엔 여전히 다리 수술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이 정도면 운동이지 뭐 하며 웃곤 했죠. 선영은 주방에서 간단한 죽을 끓이며 오늘은 단호박죽이에요. 어제보다 좀 달아요. 하고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둘은 함께 일하며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갔어요. 태진은 행정과 운영을 맡았고 선영은 직접 어르신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어줬어요. 그의 손길엔 여전히 간병인 시절의 섬세함이 묻어 있었어요. 선영 씨 손만 닿으면 아픈 게 나아요. 그런 말을 듣고 선영은 늘 수줍게 웃었죠. 그 웃음을 볼 때마다 태진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찾아오는 이들이 늘어났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 혼자 사는 노인들, 그리고 마음이 외로운 사람들까지. 태진은 그들을 위해 무료 돌봄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이곳은 누군가의 하루가 덜 외로워지면 되는 곳입니다. 그 말은 어느새 센터의 문구가 되어 현관벽에 걸렸어요. 주말이면 마을 학생들이 자원봉사를 왔고 선영은 아이들에게 죽을 나누어 주며 사람 돌보는 일은 손보다 마음이 먼저야 라고 말하곤 했죠. 그 말을 들은 아이들은 손을 잡으며 선생님, 저도 크면 간호사가 될래요. 하고 웃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태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가끔은 서로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곤 했어요. 겨울이면 유리창에 서리가 끼고 여름엔 정원에 핀 봉선화가 햇살에 흔들렸죠. 그럴 때마다 태진은 말했어요. 우리 잘 살아내고 있는 거죠? 선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럼요. 누군가의 하루가 행복해졌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센터가 점점 번창하자 마을에서도 칭찬이 이어졌어요. 태진 어르신이랑 선영 씨 덕에 동네가 따뜻해졌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부끄러움 없이 존중의 눈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이젠 더 이상 소문도 오해도 없었어요. 그들의 이름은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사람들 사이에 퍼졌죠. 어느 날 지자체에서 감사장을 보내왔어요. 노인 복지 향상에 기여한 공로로 이를 표창합니다. 그 종이를 바라보며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서로의 눈빛만 마주한 채 미소를 지었죠. 이건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함께 견뎌온 시간에 대한 보상이었어요. 퇴근길 해가 지고 센터 불을 끄기 전 태진은 천천히 불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젠 정말 후회 없는 인생 같아요. 선영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가 아니라 감사로 남는 삶. 우리 그렇게 늙어가면 좋겠어요. 밖은 어둑했지만 센터 창문에서는 아직도 은은한 불빛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그 빛은 두 사람의 삶처럼 따뜻하고 잔잔했어요. 오랜 시간 서로의 상처를 안아주던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상처를 보듬는 사람들이 되어 있었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복지센터 앞 벚나무가 분홍빛으로 피어 있던 날, 두 사람은 평소처럼 벤치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커피 향이 바람에 섞여
천천히 흩어졌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어르신들의 대화가 들려왔어요. 이제 이곳은 단순한 일터가 아니라 그들의 삶 그 자체가 되어 있었어요. 태진은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하늘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그날의 실수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는 웃고 있었지만 목소리엔 울림이 있었어요. 그가 말하는 그날이 어떤 날인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 알고 있었죠. 선영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어깨를 기대었어요. 이젠 금기가 아니라 감사로 남았어요. 그 말에 태진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참 멀리 돌아왔네요.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요. 바람이 불어버 꽃잎이 흩날렸어요. 몇 장의 꽃잎이 선영의 무릎 위에 내려앉자 태진은 조심스레 손을 내밀어 털어주었어요. 그 손길이 너무 부드러워서 선영은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제 그 손길엔 욕망도 불안도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위로해온 세월의 온기만 남아 있었죠. 잠시 후 센터 문이 열리고 봉사하던 학생들이 손을 흔들며 인사했어요. 선생님들, 내일 또 봬요. 태진은 그들에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조심히 가요. 내일은 국 끓여줄게. 그 목소리는 어느새 노년의 여유로 가득 차 있었어요.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세상의 시선이 두렵지 않다고. 소문과 오해가 남긴 상처는 사라지지 않았지만 그 상처 위로 새살이 돋듯 삶은 다시 피어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두 사람의 과거를 이야기했지만 그들에게 그건 더 이상 부끄러운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치유한 사랑의 결실이었죠. 그날 저녁 센터 불을 끄고 문을 닫으며 두 사람은 한동안 밖을 바라봤어요. 서쪽 하늘에 붉게 물든 노을이 천천히 지고 있었죠. 이제 남은 생은 어떻게 보내고 싶으세요? 선영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으며 대답했어요. 사랑받으며 그리고 사랑 주며요. 그 한마디에 선영의 눈가가 젖었어요. 노을빛이 벤치 위 두 사람을 물들였어요. 서로의 손을 맞잡은 채 그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바라봤어요. 시간은 흘렀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 고요했어요. 삶이란 결국 누군가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는 일이라는 걸 두 사람은 오래전에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린 저도 여러분께 한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세상의 시선이 두렵더라도 진심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마음을 숨기고 지나쳤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함께 나눌수록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하루 지혜의 다음 이야기에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이런 따뜻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갈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